예, 오늘부터 3월 2일, 자, 코로나19, 자, 2년차 새학기 맞았는데, 작년엔 등교 못했죠? 이제 등교 오늘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지만요. 자, 원격 수업 또 등교 수업도 또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생만 지금, 그리고 고3 학생만 지금 매일 등교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 혁신지원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예. 자, 이게 뭐 작년과 달리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 등교 결국은 이제 하는 거네요, 보니까요. 네네. 예, 뭐 이거 2년째 이렇게 이런 관련해서 그 계획 세우시고 실행하는 상황에 하는 분으로서 어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그래도 단계가 더 확대되지 않고 저희가 지난 1월 28일 날 발표한 새학년도 학사 운영 계획에 따라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예.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이른바 저 방역과 학습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네. 중점적으로 지금도 점검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일 중요한 우선은 예. 그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학교에서의 방역 물품 비축이라든가 방역 인력 보충 등을 우선적으로 그 점검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는 만큼 원격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아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초등학교 1, 2학년생 그리고 유치원생 네네. 그리고 고3 이렇게만 이 학생들만 오늘부터 등교 매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 초등 1, 2학년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학생들이 우선 등교를 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하고. 네네. 또 소규모 학교 작년까지는 학교에 300명 이내 학생들을 그 등교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300명에서 400명까지 늘려서 400명 이하, 300명에서 400명 이하 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25명 이내인 학교에서는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또 뭐 형평성 얘기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는 네. 없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이제 저희가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원격 수업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으셨는데요. 예. 지금 지난 1년간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경험과 준비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쌍방향 수업이나 피드백도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격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와는 달리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뭐 3월 첫 주 등교 이 방안 자체가 그 현행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여기 이제 기준에서 지금 이렇게 설정된 건 텐데 그러면 거리두기 바뀌면 또 바뀝니까? 네, 거리두기가 바뀌면 일부 이제 바뀔 수 있지만 그 기준은 1년간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서 등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나 이런 게 바뀔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근데 지금 각 가정별로요. 그 등교를 좀 할지 말지, 뭐 며칠 갈지, 매일 갈지 이런 것들 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견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들이 이제 안전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저희는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거나 경계 단계인 경우에는 교회 체험 학습 중에서 가정 학습이라는 제도를 신설을 해서 연간 한 30일에서 40일 내외 정도는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 원격 수업 말씀하셨는데 그 EBS 강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작년에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지난해 저희가 이제 11월 정도에 부모님들이나 학생, 학부모 또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선호하는 수업은 선생님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강의를 올린 것을 듣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EBS 강의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는 그 저희가
그 공공학습관리 시스템이 EBS의 온라인 클래스하고 캐리스의 e학습터가 있습니다. 예. 여기 두 개의 학습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쌍방향 수업하고 학생들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그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난해와는 달리 뭐 강의만 EBS만 듣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EBS 강의도 질 좋은 강의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학년생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예. 또 학습 꾸러미라고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재밌게 놀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만들어서 만약에 초등 저학년이 학교에 못 나오는 경우는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달라진 거 보니까 그 원격 수업 듣는 학생들 가운데 희망하면 학교 급식 제공한다. 네네. 그러던데요. 예. 지난해 이제 집에서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제 위험한 일들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집에서 점심을 주기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경우는 희망을 받아서 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 어떻게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학교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교사들한테 좀 백신 접종 좀 빨리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검토가 좀 적극적으로 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질병청하고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우선 받을 수 있나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긴 하고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좀 우선 접종 받을 수 있도록 그중에 특히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초등 돌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보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더 일찍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었습니다.